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형사소송법 중에서 이제 수화증거 기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 그 형사법 강의가 그 이번 일순환 기본 강의 그 마지막 과목이고요. 이거로 끝났죠. 기본이 다 끝나죠 이제. 예, 끝나죠. 일단 끝나고 이제 다음 주 말에 이제 시험 보러 갑니다. 시험 보러 갑니까? 시험 보러 가죠. 시험 접수했어요? 어디 했어요? 서울? 시험 보러 갑니까? 네, 시험 보러 가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제 됐든 안 됐든 그 시험장 꼭 가셔야 돼요. 가서 시험장 등록만 딱 해놓고 그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시험 보러 안 가고 막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 자기가 합격을 하든 못하든 시험장 가서 꼭 그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분위기 파악을 하고 가서 이제 잘 몰라도 아는 거 있을 거예요. 좀 풀어보시고 아 시험장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꼭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꼭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3월 25일 날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심화 강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화에 들어갈 건데 그 기본 강의 뭐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아 온라인으로 형법 들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경찰학은 듣고 있고 헌법은 아예 들었고 좀 했었네. 디학생은 뭐 들었어요? 처음 왔습니까? 그럼 인강 빨리 따라가야 되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강을 이제 천천히 듣지 말고 일단 그 3월 25일 날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제 4월 달부터 바로 시험 끝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4월 초부터 이제 심화강의 들어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 있죠. 그 3주 동안 최대한 강의 들으셔야 돼요. 강의 꼭 들으셔야 되고 근데 심화 강의는 이제 경찰학부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제 형사법 강의를 그 신림동에서 그 경찰 간부 강의를 해요. 제가 일정이 4월 달에 그 신림동 경찰 간부 형사법 강의하고 그다음 5월 달에 여기서 헌법이랑 그다음에 5월 중순부터 형사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그 4월 한 달은 경찰학이에요. 경찰학. 네, 경찰학이니까 제가 볼 때 경찰학은 기본 강의 듣고 심화 들으면 좋은데 바로 심화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심화 안 들어 잘 모르지. 그래서 경찰학은 기본을 원래 듣고 심화를 들어야 돼요. 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심화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3주 동안에 그 형법하고 헌법하고 그 두 개 꼭 들으세요. 기본 강의 떼세요, 진짜. 그 3주 동안에 기본 강의를 못 떼면은 이제 4월 달 가서 기본 듣기 시작하면은 한 템포가 밀려요. 밀리니까 그 3주 동안 기본 강의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심화를 쭉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번에 심화 강의는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4월부터 시작할 건데 그 데스매치입니다. 그래서 그 오전에 심화 이론 강의, 기본서로 심화 이론 강의 쭉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배운 거에 한해서 기출문제 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전에 뭐 형법 이만큼 배웠다 배운 만큼 오후에 똑같은 범위에서 기출문제 풀 거예요. 기출문제. 근데 이제 문제를 오전에 심화이론 쭉 돌아가고 배운 만큼 오후에 문제를 풀 건데 그냥 문제를 자기가 풀지도 않고 강의 들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시험 문제 풀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봤는데 자, 오전에 4시간 들었죠? 그리고 이제 1시간 밥 먹고 문제 풀 시간 1시간을 주자. 1시간 문제 풀 시간 1시간 주고 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 3시간을 수업을 하자. 이제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시간 밥 먹고 1시간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까? 초반에 풀겠지. 초반에는. 근데 시간 좀 지나면 풀까? 제 생각에는 2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좀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4시간 수업 듣고 1시간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문제 풀 시간을 15분씩 줄 거예요. 15분씩 4번에 걸쳐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간 만큼 기출문제 이만큼 나갑니다. 하루에 100문제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4개로 딱 끊어갖고 1교시 이만큼 15분 주면서 푸세요. 풀고 수업 듣고 잠깐 쉬고 또 15분 문제 풀고 또 수업 듣고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날 오전에 배운 거 푸는 시간 주고 푼 다음에 수업 듣고 그래서 오전 오후 끝나면은 자기가 배운 거 문제 풀게 다 끝나게끔
그죠? 예. 그럼 이제 저녁에는 그날 배운 거 복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복습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학생들 믿을 수가 없어. 저녁에 복습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집에 가버린다고 그냥. 복습을 해야 되는 부담을 좀 줘야 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문제 풀었던 그 범위 내에서 100문제 정도 풀었단 말이에요. 한 뭐 60문제부터 100문제 푼단 말이에요. 그 100문제 푼 거 중에서 지문별로 20개를 발췌해 갖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시험 볼 거예요. 그럼 100점 나와야겠죠. 어제 풀었잖아. 어제 오전에 배웠죠. 오후에 배운 거 문제 풀었죠. 거의 똑같은 거 배운 거. 그거 한 번 더 보면 돼요. 집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아무거나 10개 지문별로 지문 한 10개, 20개 뽑아갖고 시험 또 볼 거란 말이에요. 또 봐가지고 그 100점이 나와야지. 어제 배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 2차 대비로 그 체력 학원도 했어요. 체력. 저녁 10시부터 한 40분 동안 이제 운동했었는데 그 이번 그 1차 끝나고 4월 달부터도 체력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차 끝나고 2차까지가 공부 기간이 4, 5, 6, 7 한 넉 달이거든요. 넉 달 동안 이제 또 체력할 겁니다. 저녁에 체력도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뭐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근처 사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 학원에 왔으면 그래도 밤 11시까지 공부하다 가야죠. 그래서 학원에 오전에 일찍 나와서 그 전날 배운 거 문제 간단하게 풀고 10분 풀고 그 OMR 체크해서 다 제출할 겁니다. 제출할 건데 자기가 시험 봐서 자기가 채점하는 거예요. 채점하고 자기 이제 그 채점표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정답지 만들 테니까 거기다가 1번부터 뭐 20번까지 있으면은 맞았다 틀렸다 OX 체크한 다음에 자기가 틀린 개수 적어갖고 내요. 제출을 받을 겁니다. 제출 받아갖고 그건 이제 명단 쫙 써가지고 날짜 쫙 써갖고 몇 개 틀렸다 쫙 쓸 거예요. 제가 볼 때 어제 배운 거 그대로 내기 때문에 틀린 개수가 0000 나와야 돼. 계속 0000 나오면 틀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거를 주말에 한 번 더 시험 볼 거예요. 한 번 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심화의 목적은 그 심화 강의 학원에선 심화 강의가 쭉 돌아가는데 학생들은 그냥 강의만 듣고 복습을 안 한다고.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심화는 좀 빡세게 해갖고 학원에 나와서 여러분 학교 가러 나온 거지 뭐 놀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괜히 아침에 나와갖고 쓸데없이 학원에 시험 보내다가 어영부영하다 집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학원에 나왔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이 독서실 스파르타 관리도 빡세게 할 거예요. 자물쇠반 만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학원에 나왔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월수금 저녁은 저녁 10시부터 40부터 운동하고 체력 강화를 하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본 강의 듣는 학생들은 이번 1차보다 2차를 노리는 거잖아요. 2차 때 합격생이 여기 있는 학생들 다 합격시키는 게 목표예요. 물론 다 합격시키기 불가능은 하겠지.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합격을 시키고 학생들이 이 중에서 이제 한 절반 이상 최소 다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설령 떨어지더라도 2차 때 거의 합격 근접 점수까지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2차 때 뭐 점수가 많이 오르면은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시작했으니까 한 6개월 뒤에 8월달 그 2차 시험 때 설령 또 합격하면 좋지 뭐 합격하면 대박이야. 6개월 합격생이라는 거야 6개월. 그죠? 떨어져도 거의 근접해서 떨어지게끔 최대한 이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심화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심화 때. 심화 때 대충 이제 학원 나와서 강의 듣고 모전 강의 듣고 점심 먹고 집에 가고 그렇게 이제 몇 달 살다 보면은 그 넉 달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흘러가 버리고 그 난 뭘 했는가.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때 막 와갖고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심화 때 뭐 해놓은 게 없으니까 뭐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문제풀이 때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특히 2단계 전범이 들어가면은 학생들 절반이 다 포기해요. 다 심화 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이번 심화 때 좀 빡세게 할 거니까 여러분도 심화 듣는 학생들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면 학원이 합격을 시켜준다니까. 근데 잘 따라와야 합격을 시켜주지. 그 잘 못 따라오거나 제가 게으르면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심화부터. 자, 그다음에 이제 형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 형사소송법이 그 수사, 증거, 공판 이게 3개예요. 3개인데 그 이 형사소송법이 암기할 게 조금 있어요. 두 문자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문자가 제일 없는 거.
완전 100% 이해하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민법. 저 이제 경찰 간부 학생들은 민법 총칙도 하거든요. 그래서 민법이란 과목은 외울 게 없어요. 다 이해야, 그냥 다 이해. 근데 이제 암기할 게 조금 있는 과목이 형법. 그다음 형법이야. 형법도 거의 다 이해입니다. 암기할 게 많지는 않아요. 두 문자 있긴 있지만. 그다음 두 문자가 조금 더 많은 게 헌법. 헌법 두 문자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이 형사소송법. 수사증거. 수사증거. 근데 수사증거도 이제 두 문자가 좀 많아요. 두 문자가 좀 많고 암기할 게 좀 많긴 한데 이 과목이 그래도 법학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칙 이해 과목이에요. 다 이해 과목이고. 그다음에 이게 수사, 공판, 증거인데 이 중간에 공판이 빠졌잖아요. 공판이 암기 끝판왕이에요. 공판 단계가 이제 두 문자도 엄청나게 많고 외울 게 엄청 많아요. 그죠? 왜냐면 절차니까. 절차니까. 우리가 이제 설날 세배할 때 한 번 세배하잖아요. 근데 장례식장 가면 두 번 반절하잖아요. 그럼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 절차가. 그러니까 절차는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판 단계가 외울 게 정말 많은데 그게 빠졌잖아요. 빠졌죠. 빠졌으니까 이제 공부할 게 쉬워요. 쉬워서 이 수어증 같은 건 이제 기본 강의 한 5회 정도, 심화 강의를 해봤자 한 8회 정도면 다 끝납니다. 끝나고 양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어증 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안 나와요. 좀 뭐 쉬운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하기 제일 많은 과목이 경찰학이죠. 경찰은 과목이 쓰레기잖아. 경찰학 공부해봤습니까? 아, 경찰학은 그냥 과목이 쓰레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레기가 아니고 과목이. 그래서 다 암기해야 돼. 다. 맨날 해서 맨날 까먹는 거예요. 이게. 그죠? 경찰은 좀 그렇고 경찰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법학이기 때문에 뭐 형법, 형사법, 헌법 다 법학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 다 이제 이해가 주안점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다만 두 문자도 좀 있긴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수사 증거 책을 써야 되는데 아직 책을 다 못 썼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책을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책이 수사는 이제 다 썼. 제가 기본서하고 기출문제하고 요약서 세 개를 써야 되는데 지금 수사는 다 썼고요. 그다음에 증거 지금 쓰고 있는데 책을 다 못 썼어요. 책을 못 냈죠. 그래서 이번에 인문 강의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 교재가 이제 인문서 기본 강의 용도로 조그맣게 책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책이 나오면 또 사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일단 프린트로 해가지고 그 인강생들한테는 다 무료 올릴 겁니다. PDF도 올릴 거니까 누구나 다운받아서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제 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주일 정도만 해서 수화 증거 끝내버릴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시험 주간이니까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잠깐 이제 OT를 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형사소송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아직은 기본 강의 듣는 단계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제 시험 끝나고 2차 대비 심화 들어가면 좀 빡세게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니까요. 그리고 학생은 지금 요거 듣고 집에 와서 이거 복습하지 말고 형법 듣던 거 들으세요. 헌법하고. 지금 인강 듣고 있습니까? 빨리 들어야 돼. 아시겠죠? 요 앞에 학생처럼 빨리 들어야 돼. 빨리. 그 첫 번째 들을 게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부터 들어요. 형법부터. 형법. 헌법은 조금 쉬워요.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우니까 형법 꼭 들어야 됩니다. 형법. 그래서 그 3주 동안 이거는 복습을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따로 안 해도 되고 수업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인강을 빨리 끊어가지고 3주 동안 형법을 빨리 들으세요. 형법을 아시겠죠? 네. 형법은 이제 교재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교재 사면은 2차까지 가는 거니까 지금 교재 빨리 구입해가지고 형법 인강을 3주 동안 빨리 들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시간 나오면 헌법. 그래도 시간 나오면 경찰학. 그러다 시간이 안 되면 경찰은 그냥 심화부터 들어가서 심화부터 그냥 들으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2차까지 그래 2차까지 갈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교재가 원래 칼라예요. 칼라인데 칼라 프린트 고장났다고 그래서 이제 단색으로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칼라 그 고치는 대로 바로 칼라로 이제 배부할 겁니다. 네, 배부할 거예요. 칼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교재 사실 쓰는 게 뭐 어렵진 않죠. 그 뭐 대학 교수님 교과서라던가 이제 타운 강사들 교재가 있으니까 그거 100교 딱 쓰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선생님은 이제 책을 낼 때 기존에 있던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을 만드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도 어떻게 이제 두 문자도 어떻게 만들고 좀 더 그 시각적으로 선생님처럼 다 칼라입니다. 다 칼라. 이번 수학 증거도 칼라로 넣습니다. 예, 칼라 넣어가지고 이제 다른 교재 보면은 쭉 이제 2도 같은 거로 쭉 나와가지고 책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다른 책을 까는 건 아니야. 다른 책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 책의 장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은 이제 칼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문하고 판례는 까만색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이제 굵은글씨가 너무 많아. 그래서 포인트를 딱딱 키워드 잡아놓을 거고요. 그다음 그 단권화된 책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교재가 지금 요게 지금 샘플인데 그 법조문이나 판례가 있으면 그 내용에 바로바로 조문이 있으면 바로 기출지문, 판례 있으면 바로 기출지문, 기출지문 바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지금 여기 이제 칼라로 나온 것처럼 뭐 맞는 건 파란색, 틀린 건 빨간색.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칼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독성이 좋아요. 시험 막판에 한번 쫙 금방 볼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책이 나올 거예요. 이제 책은 언제쯤 나오냐면 한 4월 말까지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 항상 이 목표 미뤄지다 보니까 한 5월 중순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기출문제 동시에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약서는 조금 더 늦게 나올 수 있어요. 요약서 이제 마지막 요약서 강의할 때 나오고 기본서 기출에서 4월 말 정도나 5월 초쯤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여기 이제 실강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선물로 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법. 자, 일단 이제 소송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사, 행정, 형사 소송. 근데 민사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전혀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저희 오늘 첫날 개관인데 지금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올겠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필기 하나도 안 해도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계속 배울 거니까 다 이제 알게 됩니다. 필기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교재 보면서 설명할 때 거기다 필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민사소송이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민간인 간의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한테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돈 갚아라 왜 안 갚는 거냐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은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입니다. 돈을 주고받았다 어떤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 제기가 들어가면은 별도로 증거 수집 절차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차용증이나 이런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따로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이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형사소송은 그렇지 않죠. 형사소송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사가 소송 제기를 했는데 둘은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죠? 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검사하고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에 관해서 증거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원래 아는 사이라면 증거가 원래 있겠지. 차용증이나 거래관계 내역서가 있겠지. 근데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수집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는 없는데 형사소송에는 이제 수사 절차가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수사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라서 수사. 배웁니다. 자, 수사는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수사의 단서, 네, 방법, 그다음에 종결, 끝. 이 수사 다야 이게. 세 개 배우는 거 세 개. 수사의 단서, 실마리. 왜 수사를 시작했느냐? 실마리. 실마리가 뭐냐? 그다음에 이제 수사는 어떤 방법을 하는 거냐? 임의수사, 강제수사. 그다음에 이제 종결, 어떻게 종결 처리하느냐? 끝납니다. 이렇게 수사, 단서, 방법, 종결. 이렇게 세 가지. 자, 갑이 이제 그 범인이에요. 사람을 칼로 찔렀습니다. 상해를 가한 거예요. 상해를 가했어요. 얘는 피해자, 칼에 찔린 사람. 얘는 목격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경찰관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폴리스, 경찰이 딱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 막 피를 묻혀놓는단 말이에요. 뭔가 수상하죠? 거동불심자입니다.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경찰이 사건을 인지했단 말이죠. 딱 인지하고 피가 묻어있는 그 사람을 단서로 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수사, 인지, 사건 인지, 수사.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가 있겠죠. 고소. 저 상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하는 게 고소. 그다음 목격자가 신고할 수도 있겠죠. 목격자가 저 상해를 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신고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게 고발 이렇게 말합니다. 고소, 고발.
그래서 이 고소랑 고발 전부 다 이제 수사기관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범죄 신고하는 건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하는 게 고소. 피해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신고하는 게 고발 그럽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수사 시작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우연하게 알게 된 경우, 그 다음에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 기타 다른 사람이 고발한 경우, 그때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수사의 단서입니다. 이게. 자, 세 가지가 있고 긴장할 필요 없어. 처음에 편하게 들으면 돼요. 이렇게 쭉 우리 앞으로 배울 거 쭉 개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수사의 단서, 방법, 종류 세 가지. 처음에 단서. 그래서 이제 수사 기관이 이제 처음에 이제 내사라 옛날에 이제 내사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내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입건 전 조사란 말을 씁니다. 입건 전 사건을 경찰서로 들입자입니다. 사건을 들이기 전에 조사한다. 지금도 내사란 말 많이 써요. 그래서 피내사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자, 불신검문. 길 가다 옷에 피가 묻은 사람이 있다고 뭔가 수상하잖아요. 불신검문해야지. 그래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사자가 발견됐습니다. 시체가 발견됐다고. 그럼 시체를 발견했으면 검시해가지고 자살인가 타살인가 밝혀내서 자살이면 어쩔 수 없이 종결 처리하는 거고 타살이면 수사를 시작해야죠. 이게 이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이 사건인지. 그죠? 누가 신고한 거 아니죠? 우연하게 범죄를 알게 된 거예요. 인지에 따른 수사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까 이제 갑이 범인이었죠? 얘가 자수했다든가, 제가 상해를 저질렀습니다. 자수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그 상해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피해자가 고소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목격자 병이 고발했다든가. 이때 뭔가 이제 확실한 범죄가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제 즉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갑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피해 의자 그래요. 범죄 의심을 받는 자 말하기도 하고 이제 고소를 당했죠. 그럼 우리 얘를 물어보냐면 피고소 이렇게 부르고요. 고소를 당한 자. 얘는 얘를 뭐라 부릅니까? 피고발인, 고발을 당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경찰이 우연히 발견한 경우,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가 시작된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내사 단계에서는 그 내부적으로 수사하는 거예요. 내부적 수사. 그래서 저 새끼 범인 같은데 약간 의심을 하는 단계에서 정식으로 혐의가 이제 구체화되면 사건이 이제 경찰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입건 되는 겁니다. 입건. 되게 입건 그러면 이제 사람을 잡아가는 게 입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건이 들어오면 입건이라는 말을 써요. 입건. 그럼 이제 범죄 인지서 작성하고 경찰서에 작성하고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 수사하고 강제 수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 수사, 강제 수사. 자, 임의 수사는 상대방 동의를 받고 하는 거예요. 동의를 받고. 그래서 자, 피해자 혐의가 있는 사람을 신문할 수 있죠. 아까 갑. 피를 묻히고 나왔던 갑. 그 사람을 신문할 수가 있고요. 경찰이. 그다음에 이제 참고인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누구냐면 피해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참고인이에요. 다 참고인. 예를 들면 뭐 아까 이제 갑이 을한테 상의를 가했고 병이 이제 이렇게 목격을 했잖아요.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뭐 기타 이제 동네 주민들 있을 거 아닙니까? 동네 주민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범죄에 의심을 받는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피의자 신문. 그리고 피의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참고인 조사. 신문이라는 말 안 씁니다. 죄를 진 사람만 신문하는 거고 기타 나머지 그냥 조사한단 말 써요. 조사. 그래서 뭐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목격자라든가 아니면 기타 동네 사람들 이거 참고할 게 있으니까 서로 나와주세요 해가지고 참고인 조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피해자 신문, 참고인 조사.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다 참고인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 우리 서까지 같이 가실까요? 이게 임의동행입니다. 임의동행. 이게 이제 다 상대방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동의 받아서 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임의수사고 세 가지가 있다. 피의자를 데려다가 물어보거나 기타 참고인을 데려다가 뭘 물어보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수사가 이제 포인트인데 강제수사는 상대방 허락 없이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대인적, 사람에 대해서 체포나 구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건에 대해서 압수나 수색을 하거나. 그죠? 옛날에는 체포제도가 없었어요. 구속제도밖에 없었어요. 구속제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누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이제 경찰서 데려가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이제 보호실에다가 유치를 시켜놨거든요. 네, 보호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경찰서 보호실을 추천해놨었는데 이건 이제 뭡니까? 사람이 풀어달라면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거기다 보호실에다 감금을 해두는 상태에서 안 풀어주니까 이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 이 전체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헌법소원 청구해서 위헌 결정을 받고 보호실 제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럼 구속만 되고 체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1995년부터 한 20년 넘었죠. 1995년부터 이제 체포 제도가 신설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체포 제도가. 그래서 꼭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붙잡아 와서 잠깐 이제 둘 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호실은 없어졌고 지금 유치장이 있습니다. 유치장.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잡아왔다. 경찰이 경찰서로 잡아왔다. 경찰서 유치장에 가둡니다. 유치장. 검찰이 잡아왔다. 그럼 구치소에 가두는 거예요. 구치소에 가두고 근데 재판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럼 교도소 가두는 거고. 그죠? 그래서 경찰서는 유치장. 그리고 검찰은 구치소. 구치소. 그다음에 형 확정되면 교도소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체포 구속제도 다 있어요. 이건 딱 잡아오는 거, 가둬두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물건은 이제 압수나 수색이 있는데 압수는 수색은 뭐 뒤지는 거죠. 뒤져봐가지고 압수는 빼는 거죠. 뒤지고 뺏는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강제 수사는 이제 상대방 허락 없이 하는 거니까 상대방 인권 침해가 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권 침해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적용되는데 강제 수사는 이제 법정주의. 법에서 정한 것만 강제 수사가 가능해요. 그게 이제 압수, 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뭐 검증, 감정 이렇게 법이 정한 것만 됩니다. 정한 거. 그 외에는 안 된다고. 자, 다음에 영장주의. 이건 헌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헌법에서. 헌법에 써 있죠. 12조 3항. 헌법에 써 있어요.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배운 거 나오지. 배운 거 나옵니다. 헌법에 12조 3항에 그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중립적인 법원에다가 청구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꼭 영장이 있어야만 체포할 수 있어요.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 근데 헌법에 써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 마음대로 못 고쳐요. 법률에 써 있다면은 마음대로 국회의원들이 고칠 수가 있는데 헌법에 써 있다 보니까 이 영장주의를 고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87년에 헌법이 개정된 이후로 아직 헌법 개정된 적 없죠. 그래서 영장주의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에 따라서 그 사전 법원의 허가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성 원칙이 헌법에서 쓰는 말인데 과잉금지 원칙 똑같은 거예요. 과잉금지 원칙. 어떤 꼬마애가 이제 빵을 훔쳐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걸 봤어요.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저 자식이 빵을 훔쳐가네. 야, 잡아. 근데 지금 밥 먹고 배가 불러. 점심 배가 부르니까 야, 저거 내가 쫓아가서 잡으려면 힘들잖아. 총 꺼내갖고 쏴버렸어요 그냥. 그럼 돼요 안 돼요? 너무 과하죠. 너무 과잉 진압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저지른 범죄 수위에 맞춰서 수사 단계에도 수위를 맞춰줘라. 빵 훔친 사람한테 총 쏘는 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게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과잉금지. 여기 세 가지. 강제수사는 이제 법에서 정해진 것만 하고 영장이 필요하고 비례성 원칙 지켜야 됩니다. 세 가지 제한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인적 강제수사 그러면 이제 체포 구속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을 잡는 게 체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체포, 그 다음에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자, 통상 체포 같은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든가 목격자가 고발을 했다든가 사건이 인지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걸 알고 이제 경찰에 출동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반드시 영장을 받아서 범인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영장을 받아서. 근데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 이런 거는 누가 사건을 신고한 게 아니고 갑자기 가다 보니까 현행범이 발견되었거나 긴급성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죠? 범인은 앞에 있는데 요놈이 지금 바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건 영장 없이 체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 통상 체포는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있다는 걸 알고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영장 받아 출동해야 된다고. 근데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는
길 가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했단 말이에요. 빨리 잡아야 되는데 영장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잡아놓고 영장 받는 거예요. 잡아놓고. 그래서 영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후에 받습니다. 미리 받고 출동하는 거고, 잡아놓고 사후에 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고. 그 잡아놓고 이제 언제까지 청구해야 됩니까? 48시간. 체포 48시간. 그죠? 잡아놓고 일단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 이 경찰관이 바로 이제 청구할 수가 없고, 항상 검사를 거칩니다. 검사를 거쳐서 여기 이제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 항상 이제 검사 지휘를 받습니다. 지휘를 받고, 이제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사가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은 이거잖아요, 이거. 통상체포 사전영장 청구이거나 사후영장 청구잖아요. 그럼 영장 청구에서 잡아올 만한지를 판단을 해줘야겠죠. 그죠? 법원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이제 뭐냐면 영장 실질 심사. 그래서 영장을 발부해서 잡아도 될 만한가 그걸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판사가 판단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장 실질 심사라고도 말하고 구속하기 전에 구속 전에 지금 잡아서 체포된 단계인데 구속하기 전에 가두기 전에 피해자를 신문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그 피해자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당신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이제 사태를 파악해보고 영장 청구해서 잡아도 좋다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이렇게 판단해 줘요. 이게 구속 전 실질 심사. 그리고 이거 이제 해주는 사람이 이제 영장 전담 판사랍니다. 영장 전담 판사. 그래서 이 사람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긴 하는데 뭐 유죄다 무죄다 판단하지 않고 영장 발부만 판단해요. 영장 전담 판사랍니다. 이렇게 판사. 자, 체포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사건 인지하고 영장 받아서 나가 출동하는 통상체포. 그다음 길 가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긴급 현해범 체포. 나중에 영장 청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사람을 잡아왔으면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해야 되고, 그 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판사가 피해자를 불러서 심사한 다음에 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자, 이제 영장을 그리고 이제 체포하러 갈 때 통상체포 이제 이런 거 할 때 일단 통상체포는 이제 영장을 이제 들고 가야 되고요. 구속영장 들고 가야 되고, 그다음 미란더치 고지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는 무슨 죄를 졌으며,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을 해봐라. 이 세 가지를 고지합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과 변명,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해봐라 이렇게 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뭐 진술 거부권이 이제 들어간다 만다 이제 그 기출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세 가지. 그래서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해봐라. 죄 진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해봐라. 이 세 가지를 딱 고지합니다. 세 가지 외워야 돼요. 이거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도록 이걸 이제 고지합니다. 이게 미란더치랍니다. 미란더치 고지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수갑을 채워서 이제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제 구속영장 받았죠. 그럼 구속해야지. 가둬야지. 이제 며칠까지 가둘 수 있냐면 경찰은 이제 열흘 정도, 유치원 열흘 정도까지 가둘 수가 있고요. 검찰 넘어가면 검찰도 열흘, 20일 동안 감금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0일. 경찰이 10일, 검찰에 가서 10 플러스 10, 총 30일간 감금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 구속이 됐잖아요. 그죠? 자, 이제 길 가다가 천천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옷에 피를 묻히고 온 상태에서 딱 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상하니까 경찰이 체포를 해왔어요. 체포해서 유치장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48시간 동안 사건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사가 판단해 보니까 구속할 만해. 도망갈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거의 유치장에다가 감금을 한 다음에 30일까지 감금이 되니까 한 달이죠. 한 달. 그죠? 그럼 한 달 동안 가족들은 얘가 어디 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니까 아니 가족이 모르니까 통지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경찰이 가족은 통지를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사실로 잡혀왔습니다. 통지해 준다고.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지문이 날라왔는데 경찰서에서 우리 아빠가 감금됐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자식들 경찰이 우리 아빠를 잡아갔어?
그러면 이제 칼 들고 경찰 찾아갑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변호사.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경찰서에 억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다가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되면 변호인이 되죠. 변호인. 그죠? 변호사는 직업이고 그다음 변호사한테 사건이 맡겨지면 변호인이 됩니다. 변호인.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변호인이 이제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 체포나 구속된 게 적법한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심사를 청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법원에서 한 번 더 재판해 줍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인용되면은 풀려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각되면은 계속 뭐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면 변호인이 도움 줄 수 있는 게 구속을 취소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죄를 진 게 맞고 감금되는 게 맞긴 맞는데 몸이 너무 아프거나 병원 치료가 급합니다. 아니면 갑자기 이제 구속을 당한 상태인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가야 된다고, 장례식. 그럴 때 이제 구속을 취소하고 잠깐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건망증이 뭐냐면 그 사람을 가둬두는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예요.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사는 데가 불분명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건망증이 있을 때 너 집이 어디야? 건망증이 있어갖고 집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망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잡아둬야지. 그죠? 그래서 건망증이 있을 때 주거가 애매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거가 확실해. 집이 어딘지 확실하다고. 해소가 됐다고. 그럼 풀어준단 말이에요. 구속 취소. 그 다음에 이제 보석 제도가 있습니다.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석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그래서 보증금 납입하고 석방되는 조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도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럼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장이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나 검찰에서 총 30일 동안 감금이 되는 건데 그 30일 동안 가족들은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가족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어떤 사실로 잡아두고 있다 알려주면 가족은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고 변호사 찾아가는 거예요. 변호사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떤 도움을 받냐면 우리 아빠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감금되면 힘들잖아요.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준 제도가 이제 이게 타당한 거냐 법원에 재판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거가 확실하다 우리 아빠는 건망증 해소가 되었다. 그럼 이제 구속 취소시켜서 풀어줄 수도 있고 보증금을 내고 석방 받을 수도 있고 일단 풀어내게 해야지. 그죠? 근데 이제 요것도 안 돼, 요것도 안 돼, 요것도 안 되면 그냥 감금되는 거예요. 감금된 상태로 재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대인적 수사가 두 개 있었죠? 체포, 구속 두 개 있고 이제 물건. 자, 압수는 뺏는 거고요. 수령 뒤지는 거고. 뒤집니다. 근데 이제 압수 수령 이제 거의 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생영장 그래요. 주로 압생영장 그럽니다. 두 차 따갖고. 자, 집이나 사람을 뒤져서 바로 뺐잖아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할 때도 압수영장, 수행영장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압수, 수행영장 같이 발부합니다. 같이 발부하는 거예요. 체포랑 구속은 달라요. 체포영장, 구속영장 따로 발부되는데 이건 주로 이제 압수수색 같이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압생영장 그래요. 압생영장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강조사가 뭐냐면 이제 검증 감정 이렇게 있어요. 검증 감정. 네, 검증은 뭐냐면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오간으로 느끼는 거죠. 그걸 검증 그럽니다. 검증. 오간이 뭐예요?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시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딱 현장 가갖고 피해자가 이제 그 칼에 찔려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거기 갖고 경찰이 쭉 보다가 눈으로 보죠. 아, 죽은 지 얼마나 됐겠네. 그리고 이제 피를 찍어서 맛을 봐. 내가 경찰 경력이 몇 년인데 죽은 지 얼마 되는 것 같아. 얘는 한 3-4시간 되네요. 그러다 보면 검증. 눈으로 보고 느낀 거 쓰는 게 검증. 근데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정신, 신체 감정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는 막 미친 듯이 막 날뛰겠단 말이에요.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꼭 감정 받아야지. 경찰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의사의 감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 좀 의사가 많이 의사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강간을 당했는데 여자는 강간을 당했다 주장하고 남자는 안 했다 주장하고 그럼 이제 여자 신체를 조사를 해봐야겠죠. 신체에 남자의 정액이 있는가를 검사해봐야 되는데 경찰은 모른다고 이게 뭐 DNA 검사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의사나 국가에서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면 검증이고 의사를 불러서 물어봐야 되면 감정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 법원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불러온 사람이 이제 감정이 되는 거고 경찰관이 야 내가 아는 의사가 있어. 내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 불러서 물어보자. 그럼 이제 감정 수탁자란 말을 써요 이렇게. 어쨌든 감정을 의사 간다. 의사. 자, 그다음에 영장주의 예외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 강제수사는 세 가지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법에서 정한 대로 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 원칙 세 가지 딱 원칙을 지켜야 돼요. 자, 근데 영장이 없어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예외. 자, 여기서 이제 1번하고 2번이 중요한데 이건 헌법할 때 배웠어요. 이거 헌법할 때 배웠습니다. 헌법할 때 한번 볼까요? 1번. 자, 이제 경찰이 길을 가다가 이제 절도 현행범을 발견했어요. 체포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체포해서 거기 서라 그러면 서요 도망가요. 도망가겠지.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막 추격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막 도망을 가다가 A라는 사람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경찰관 갑이 숨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이제 이 집에 분명히 범인이 있고 경찰관이 이제 정문을 하나 지키고 있고 뒷문 하나 지키고 있고 창문 지키고 있고 이렇게 세 명이 딱 지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제 범인 피해자가 이 집에 있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개연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 범인이 있어. 현행 범인인데 있단 말이에요. 개연성 높은 가능성이죠. 거의 99%의 집에 있단 말이에요. 문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막 들어가서 범인을 체포하려고 집을 막 뒤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 잡으려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위헌 결정 났어요. 그죠? 헌법 때 배웠습니다. 위헌 결정 났습니다. 왜 위헌이냐면 긴급성이 없잖아. 자, 집에 범인이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발부받을 시간이 충분한데 급하지도 않은데 왜 남의 집을 뒤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위헌 결정 받았습니다. 위헌 받고 위헌 결정에 따라서 형소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돼서 지금은 긴급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긴급성 필요하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딴 데 도망갈 가능성이 클 때, 급할 때, 그때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게 요 예예요. 그래서 이제 현행범을 체포하러 들어가다가 이 사람이 남의 집에 숨어들었어요. 숨어들었을 때 이제 범인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그 집을 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디 있나 뒤질 수 있다면 집을 뒤질 수가 있어요. 남의 집이라도 영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긴급성이 필요 없을 때 위헌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긴급성이 꼭 필요할 때, 긴급할 때만 가능하다. 영장 없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또 하나. 자,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이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 나와요. 자, 이것도 이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경찰이 이제 그 범인을 잡으러 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살인 사건 피해자인데 이 갑이 이제 통상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이제 살인죄 피해자를 체포하러 갔어요. 딱 갔습니다. 가갖고 야, 너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깍두기가 조폭이에요. 조폭 깍두기가 씩 웃으면서 혼자 왔냐? 혼자 왔지. 혼자 왔냐? 왜 물어봐요? 칼을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칼을 딱 꺼내면서 혼자 왔냐? 그럼 너는 내가 죽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체포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이 체포는 영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체포할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이제 대들면서 칼을 꺼냈을 때 칼을 뺏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칼을 뺐을 때 영장을 또 받아와야 돼요? 그 언제 법원 가서 영장 받았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때 체포영장 받아가서 체포를 할 때
상대방이 칼을 꺼내들면 바로 압수할 수 있어야지. 바로 뺏을 수 있어야지. 바로. 그죠? 영장 없이도 바로 뺏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뺏을 수가 있고 뺏었습니다. 딱 뺏어갖고 야, 너 사람 죽이고 거기서 이제 다이아몬드랑 반지랑 지갑이랑 귀걸이랑 목걸이, 귀금속 훔쳐갔다며. 강도살인죄라며. 너 훔쳐간 그 목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목걸이 그거 어디 있냐면 저기 대전에 있어. 여기 이제 서울이거든요. 네, 서울. 이 사람 집은 대전이에요. 대전. 그 목걸이 어디 있어? 다이아몬드는 얘가 이제 돈하고 훔친 돈하고 지갑하고 다이아몬드는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체포영장을 받았으니까 압수수색영장은 따로 필요 없이 체포영장 가지고 따로 영장 필요 없이 바로 다이아몬드, 지갑, 칼 뺏을 수 있단 말이에요. 뺏었습니다. 귀걸이는 어디 갔냐? 귀걸이는 내 애인이 차고 있는데 애인 어디 있어? 이 사람 애인은 대전에 있단 말이에요. 대전에 이제 여기 갑의 애인이 귀걸이를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걸이. 그럼 이것도 뺏어야겠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를 딱 잡아놓고 바로 내려가서 영장 받을 시간 없으니까 바로 내려가서 이제 대전까지 내려가가지고 귀걸이 뺏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압수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범인을 체포할 때 영장을 받고 통상 체포하든가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하든가 체포할 때 범행 현장에서 범인이든 흉기 그리고 범죄로 취득한 어떤 물건들, 귀걸이 이런 것들 영장 없이 바로 압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집이 멀리 대전에 있다, 부산에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24시간 내에 빨리 가갖고 그 체포영장 하나 갖고 바로 압수할 수 있어요.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그래놓고 나서 이제 압수한 다음에 영장 이제 사회 청구하는 거예요. 사후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체포 구속이나 압수수색은 영장이 사전 영장이 꼭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체포가 정당하다면 그 사람이 남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 그 사람을 집을 뒤져서 찾아낼 수 있다. 영장 없이 바로. 그다음 현장에서 범인이 칼을 꺼내 들었으면 바로 뺏을 수 있어야죠. 영장 없이 바로 칼을 뺏을 수 있다. 그리고 범죄로 취득한 물건도 현장에서 영장 없이 바로 뺏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물건을 집에 두고 왔으면 24시간 내에 빨리 가서 그 집을 수색해서 뒤질 수 있다. 이겁니다. 예외가 쫙 있단 말이에요. 자, 나머지 이제 이런 예외들도 있는데 이 두 개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죠? 6개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자,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거. 자, 그다음. 자, 지금까지 이제 수사의 단서를 봤죠? 수사의 단서. 실마리 뭐가 있어요? 불신검문. 야, 옷에 피가 묻었잖아. 불신검문. 야, 시체가 떴잖아. 변사 검시. 자, 그리고 이제 수사가 이제 방법이 되면 임의수사, 강제수사. 강제수사는 4개 배웠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감정. 영장 필요했고요. 자, 이제 수사가 이제 종결됩니다. 종결되면 이제 경찰, 검찰, 법원. 그럼 경찰에서 이제 사건을 검사로 넘기면 송치. 보낼 송자예요. 사건을 보내면 송치. 경찰이 그냥 끝내버리면 불송치. 검찰에서 법원 넘어가면 기소. 검사 끝내버리면 불기소.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검사한테 이제 기소 독점주의를 줬어요. 경찰은 기소 못하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변호사가 기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린 검사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 독점주의. 그 다음 기소 편의주의. 검사 편할 대로. 편의주의 반대말은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가 기소를 할지 말지가 법에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법에 정해진 것만 기소가 됩니다. 근데 우린 검사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그러다가 자기가 재판 질 것 같으면 기소 변경 취소해버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소에 대해서 독점권, 편의권, 취소권 3개가 검사한테 몰빵돼 있어요. 몰빵. 독일이나 미국은 다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에 몰빵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권리 굉장히 막강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나만 기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편할 대로 할 수가 있고 내가 싫으면 취소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어떤 검사가 사건을 수사했는데 그 사건 관계된 사람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는 사람이거나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뭐 아는 이해관계인이거나
같은 정당 소속이면 막 봐주겠죠. 그럼 검사가 봐주고 기소를 안 하면 그 사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 권한이 검사한테 말이기.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면 이제 공소장 1번주의로 이게 정의돼요. 공소장 1번주의. 그래서 이게 뭐냐? 일본은 그 중국 일본 할 때 일본이 아니에요. 한 권이다. 한 권. 공소장 한 장으로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기소할 때 공소장 딱 써 있어요. 자, 공소장 딱 써 있고 거의 뭐가 쓰냐면 사실관계만 딱 써놓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A를 칼로 찔렀습니다. 이렇게 딱 써 있다고 이렇게. 자,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왜 없냐면 여기 공소장 제출할 때 거기다가 막 증거라고 막 그 사람 피해자 막 피 묻은 사진 이런 증거를 다 첨부해갖고 제출해 버리면 이거 뭡니까? 이 판사가 법원이 선입관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 제출 못하게 해요. 딱 못하게 하고 범죄 사실만 딱 적어두게 합니다. 적어두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경찰, 검찰 이제 사건 수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피가 묻은 사진이라던가 뭐 지문이 묻은 칼이라던가 증거를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증거물을. 그럼 이제 피의자 측에서 이제 변호인을 선임한단 말이에요. 딱 선임해가지고 이제 변호인이 이제 그 경찰 검찰한테 가서 사건 수사 기록 열람을 시켜주세요. 그럼 수사 기록 열람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잡혀왔습니다. 이렇게 수사 기록 열람을 시켜주는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 맞습니까? 조작된 거 아닙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안 보여줘요. 증거는 수사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언제 보여준 거냐면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이제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까지 같이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장에다가 피해자 혈흔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잔인하게 살해된 사진을 다 첨부해가지고 다 증거랑 같이 다 내버렸단 말이야. 판사한테. 그럼 판사는 이제 증거 사진 막 잔혹한 사진들을 보고 저 새끼가 범인이겠구나 선입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뭐라고 대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항을 못 한다고. 왜냐하면 아직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공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고 풀 수가 없다고. 그럼 일방적으로 검사 말만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배제하는 거예요. 딱 배제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수사 단계에서 증거는 변호인 측에게 안 보여줍니다. 수사상 증거니까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안 보여주는 대신에 판사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선입관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소장을 제출할 때만 해도 법원은 증거를 보지 못합니다. 언제? 공소장에 제출돼 가지고 공판이 열리면 그때 이제 이 법관이 증거를 그때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볼 때 공판이 열렸잖아요. 그때는 변호인이 반대에 대항할 수가 있다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를 못해요. 못하니까 판사도 못 보게 하는 거야. 선입관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판이 열리고 공개가 되면 공판이 열리고 증거 공개되면 그때 이제 판사도 보고 법원도 보고 변호사도 보고 다 볼 수 있습니다. 방청객도 볼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공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번주의로. 그래서 공판이 열리기 전에는 증거를 제출하지 마라. 증거는 공판이 열리면 그때 증거를 제출해서 다 같이 본다 이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1번주의라는 겁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건만 저거 딱 내는 거 이렇게. 저거 1번주의랍니다. 자, 이제 공판이 열려 이제 공소장을 제출해 가지고 판사가 이제 언제 공판 날짜 잡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개 재판. 공판이 딱 열리면 이제 검사도 나오죠. 피고인도 그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나오죠. 방청이 쫙 앉아 있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죠? 공개적으로 증거 딱 까발리고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게 공평하다고. 그럼 처음에 이제 그 법관이 피고인한테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하는 겁니다. 아까 경찰이 고지할 때 진술 거부권 없었죠?
경찰이 고지하는 거는 죄 변명을 고지하는 거예요. 진술 거부권 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술 거부권은 법원이 고지하는 거예요. 법원이 예, 고지하는 거고 이제 인정신문하죠. 이제 뭐냐면 뭐 인정 사정 없다 그게 아니고 사람을 정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뭐 누구 맞습니까? 김원호 맞습니까? 주민번호 몇 번 맞습니까? 어디서 누구인지 맞습니까? 확인한다고 이게.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범인이겠지. 그걸 뭐 확인해야 됩니까? 확인해야지. 왜냐하면 이제 이 재판을 할 때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다 가둬두고 재판하는 건 예외고 풀어주고 재판한다고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피고인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피고인이 나왔다가 다음 날은 그 형이 나왔다가 다음 날은 그 아버지가 나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군지 알 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지 그 사람을 정하는 신문을 합니다. 이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사는 알겠지. 아니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 모를 수 있어요. 왜냐 검사가 수사 검사하고 공판 검사가 다를 수 있어요. 수사는 A라는 사람이 수사를 하고 공소 제기는 B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수사를 했던 A라는 검사는 피의자를 수사했으니까 얼굴을 알겠죠. 근데 공판을 제기하는 B라는 검사는 피고인을 처음 보는 거라고 태어나갖고 그러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 확인을 합니다. 이게 인정신문. 그다음에 이제 모도 진술은 뭐냐면 이제 머리 모자에 머리도. 그래서 검사가 이제 맨 처음에 공판 시작되면은 이제 이 사람은 강간죄로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강간죄에 관해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소장을 쭉 읽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피고는 이제 첫 진술. 그러니까 모두가 첫이에요. 첫 진술합니다. 아닙니다. 전 강간한 게 아닙니다. 합의해서 사랑해서 잠을 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쟁점을 딱 정리합니다. 방청객들한테 또 배심원들한테 정리하면서 자, 이 사건에서는 그 강간인지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가 쟁점입니다. 모두들 거기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쟁점을 딱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판 단계 열리면서 막 증거 제출하고 네가 그랬니 어쨌니 재판 시작되는 거 이렇게 아시겠죠?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소장이 제기될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요. 아무도 증거 못 봐. 수사기관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개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공개하지 않아. 그리고 공소장이 이제 제기가 된 다음에 공판이 열리면 공개 재판이 열리면 그때 증거가 다 같이 보는 자리에서 증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판사 법원도 그때 증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아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 공평하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공판 기일 절차가 이제 인정되면은 다음 이제 사실 심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증거로 뭐 네가 합의를 했니 말았니 뭐 강제로 했니 말았니 뭐 녹음제로 제출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신문도 하고요. 검사도 신문하고 그다음에 판사도 법원도 신문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쭉 증거조사 들어갔잖아요. 주장과 증거 조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의견 진술기를 줍니다. 자,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최종 진술기에 주고 다 진술 끝나면 이제 결심을 하죠. 그 심판이 종결됐다고 이제 결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뭘 마음속에 결심했다 그 말이 아니고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럼 되죠. 마칠 결자. 그래서 심판이 끝나면 이제 그다음에 유죄, 무죄, 형벌 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관이라고 그러죠. 좀 이따 볼까? 자, 이 정도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항상 1교시는 15분 쉬어요. 15분. 2교시, 3교시는 10분 쉬고요. 1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